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 우리 1학기 이제 기말고사 총정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국민총생산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3, 4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 3, 4다돈을 총정리 영상으로 이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그 뒷부분은 선생님이 또 차차 순차적으로 또 개별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은 뭐 경제죠, 경제. 자, 그러면 어떤 거 외워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경제활동의 개념, 기본적인 개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다. 우리 지금 서술형하고 객관식이 5대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술형을 조금 잘 쓰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스토리 라인을 외우지 말고 정확한 단어들을 외워. 알았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또는 노트에 필기되어져 있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술형에서 이견 없이 만점을, 그러니까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 분배, 소비가 어떤 활동인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생산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분배는 그것을 나누는 것, 소비는 그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희소성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꼭 나온다. 무조건 나옵니다. 욕구가 무한한데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거지. 욕구 무한, 자원은 한정. 그래서 선택의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자, 그래서 희소성은 뭐라고?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이 한정된 것을 희소성이라고 하고, 이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선택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가 등장하게 된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희소성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희소성은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희소성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비용으로 갑시다. 기회비용은 뭐다? 포기하는 것의 가치가 가장 큰 것. 자, 내가 시험을 공부를 1시간 하는데 1시간 알바하면 10,000원을 벌 수 있다고 하자. 근데 난 지금 1시간 시험 공부를 했어. 그러면 내가 포기한 것은 얼마? 10,000원이잖아. 그 10,000원이 이제 여러분한테는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가치야. 만약 3개가 있어. 엄마가 용돈 5,000원 준다 했고 내가 알바해서 10,000원 벌 수 있고 난 1시간 공부를 했어. 자, 그래서 내가 1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고민하다 공부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10,000원하고 5,000원하고 중에서 큰 거, 10,000원이 나한테 기회비용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많이들 나왔으니까, 자, 개념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희소성과 기회비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자,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 편익이라는 것이 만족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도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희소성. 자, 요거 우리가 꼭 찝자면 희소성이 시험에 나올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로 갑니다. 기본적인 경제 문제. 그냥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 중요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이런 경제 문제 왜 발생한다고? 바로 희소성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경제체제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꼭 나온다. 자, 서술형이 있다면 서술형이 나오겠지. 자, 시장경제체제는 어떤 거다? 우리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효율성, 계획경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하는 거고 형평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하지만 단점은 뭐지?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 열심히 안 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체제다? 혼합경제체제다. 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 2문제, 1문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경제생활을 자, 일상 이거 뭐 2단원으로 3단원으로 넘어가 빈노. 자, 2단원 봅시다. 자, 찾았다. 자, 생산의 주체 기업입니다. 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제 주체다. 그거 알아야 되겠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꼭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요겁니다. 요거. 자, 가계와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 있죠. 요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가계는 기업에게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을 제공할 거예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기업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 토지에 대한 대가인 지대,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자를 지불할 겁니다. 가계는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자, 세금 내고 공공재 받고, 자, 요거 있죠. 그죠? 경제활동의 가계, 기업, 정부 잘 나오는 어떤 그림과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3단원으로 갑시다. 잘 안 펴지지요. 여기가 자, 경제활동, 경제생활은 일생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생활 있죠.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유소년기에는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배워야 하는 어떤 형성을 해야 되는 시기고 소득은 없습니다. 주로 뭐 용돈을 받는 것이 주 소득이 되겠지. 그 다음 이제 청소년기에는 이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과 진출이 하지만 모두 적다. 장년기는 소득이 가장 많다. 그래서 저축도 해야 된다. 노년기 때는 이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가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생활이 다 다른데 소비라는 건 지속으로 계속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소비는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가 필수하다.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개념 알아야 됩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것. 자, 이런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산의 종류 가봅시다. 자산의 종류로는 예금, 저축하는 거 그죠?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자산의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안정성과 수익성,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안정성이 좋은 것은 뭐겠어요? 아까 예금, 적금. 그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좋은 것은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까 유동성이라고 했는데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자산이라고 한댔습니다. 그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을 신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와 같이 해서 자, 시장이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의 의미 되어져 있어요. 시장의 의미, 시장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시장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처음에 자급자족했어. 그런데 그걸 교환을 시작하게 되었어. 자, 그러면서 이제 분업이 시작된 거지, 그지? 자, 그리고 교환할 장소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시장이다. 자, 그래서 시장의 기능, 뭐, 거래 비용 감소, 정보 확인할 수 있고 생산량 증대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구분에서 눈에 보이는 시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그죠? 자, 그거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시장은 어떤 시장들이 있죠?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시장은 주식시장이나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생산물은 이미 다 만들어진 완제품을 사는 거야. 티셔츠 사거나 가방 사거나 모자 사거나 이러는 곳. 자, 생산 요소의 시장은 아까 티셔츠 사면 천을 사야 되겠지. 실도 사야 되고 이런 어떤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가 있는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 구분하는 문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단원으로 가봅시다.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우리 문제 풀만한 애들 나오겠지, 이제. 자, 수요는 어떻게, 뭘 하고자 하는 욕구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 물건을 사는 사람을 수요자. 물건을 사는 양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수요 법칙은 뭐야? 가격이 오르면 난 사기 싫어. 왜냐면 비싸졌으니까. 그지?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라는 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어떤 거야? 물건을 팔고자 하는 욕구야. 그래서 공급자는 판매자야. 그러니까 상품 파는 사람들 있지. 공급량은 판매하는 양. 자, 공급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나 더 팔고 싶어. 뭐 100원짜리가 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럼 나 더 팔고 싶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올라간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라고 했고 곡선 꼭 나온다. 자, 수요 어떻게 한다고? 지금 우하향한다 했다. 그지?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사고 싶고 가격이 올라가면 적게 사고 싶은 게 수요 법칙이야. 자, 그 다음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팔고 싶어. 그지? 그래서 우상향. 둘이를 합친 거 있지? 둘이를 합친 그래프 이거 시험에 무조건 꼭 나온다. 그지? 꼭 나온다. 이 그래프 만약 해석할 줄 모르겠으면 이 문제는 여기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틀린다라고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가격을 갖다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균형량이라고 한다.
그지? 자, 그런데 요 그래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했지, 그지? 내 가격이, 원래 균형 가격이 8,000원인데 12,000원으로 올라갔어. 12,000원으로 올라갔을 때 수요 곡선은 지금 현재 갑자기 뚝 떨어져서 12개로 떨어졌어. 균형 가격이 16개였어. 16개 내가 사고 싶다가 12,000원으로 올라가니까 12개 사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거야. 근데 공급자는 어떻노? 쭉 12,000원에서 가보자. 뚜뚜뚜루뚜루뚜뚜뚜. 자, 공급 갔지? 자, 그랬더니 공급에서는 20개 팔고 싶다. 그지? 그러면 팔고 싶은 놈은 20개 팔고 싶은데 살 놈은 12개밖에 안 사. 그러니까 8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지. 이 구간에서. 그래서 여기가 초과 공급 구간이야. 자, 그 다음에 4,000원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어. 4,000원 가격 떨어졌을 때, 자, 여기서부터 또 선을 쫙 그어봐. 공급자는 12개밖에 안 팔고 싶어. 내가 8,000원에 팔 수 있는데 굳이 반값에 팔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팔고 싶은 마음이 쑥 사라졌어. 그러니 수요자, 물건을 살 놈은 어떤 놈? 야, 8,000원짜리가 50% 세일에 4,000원 안에 나 하나 더 사야지. 20개까지 사고 싶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8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지. 시험에 꼭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요와 공급이 움직일 거야. 자, 그러면 수요도 원인이 있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사고 싶어질 때는 어떨 때야? 주머니 두둑할 때지. 소득이 증가할 때. 그냥 대체제하고 보완제 나오는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자, 대체제하고 보완제 가장 흔한 게 뭐 닭고기하고 뭐 돼지고기. 그러니까 뭐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뭐 이런 게 대체제로 많이 나와. 또는 뭐 커피하고 녹차 이런 거. 커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커피 대신 녹차 마신다라고 했다. 그지? 그 다음에 뭐 돼지고기하고 닭고기 있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은 뭐 소고기 닭고기 먹는다든지 그런 게 대체제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거지. 인력은 아니니까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라는 거지. 대체한다라는 건 뭐야? 대신해서 그걸 사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어. 굳이 먹을 필요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닭고기 먹는 거야. 그러면 닭고기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지? 그래서 대체제 개념을 좀 알아라고 해서 선생님이 조금 또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완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거지. 보완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믹스커피를 좋아한다. 근데 그 믹스커피 안에 커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탕, 프림 다 들어가잖아. 그런 관계가 보완의 관계야. 그럼 내가 믹스커피 한 봉 만들려면 반드시 커피도 들어가야 되고 설탕도 프림도 거기 분명히 들어가야 돼.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설탕값이 오른다. 그럼 믹스 그 한 봉 자체의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야 되지. 그치? 자, 이런 어떤 보완제의 관계인 거지. 숭늉차하고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라든지 반드시 휘발유 넣어야지만 숭늉차가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오르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노? 숭늉차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뭐 그런 게 있겠지. 그치? 휘발유 가격 오르면은 숭늉차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부담스럽겠지. 그치? 자, 이렇게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믹스커피 속에 들어있는 설탕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그 믹스커피의 가격도 하락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 살 거 2개, 3개 사게 된다라는 거지. 자, 또는 선호도가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자, 요런 이유가 있었을 때 수요는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라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도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다. 자,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할 거다. 자, 수요가 감소할 때 소득이 감소하거나 대체제 가격 하락, 보완제 상승. 자, 우리는 지금 시험 대비 영상이니까 뭐 굳이 설명보다는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설명을 많이 했지만 포인트만 좀 볼게요. 대체제가 하락하니까 보완제 상승했지. 얘네들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소득 감소, 대체제는 하락, 보완제는 상승. 그 다음에 선호도가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 감소하면 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물건 살 놈이 없는데 가격이 비쌀 수가 있나, 그자? 가격은 하락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보자. 이거 요인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공급 요소도 당연히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더 많이 할 수 있고, 기술 혁신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고, 공급자가 증가하면 공급 더 많이 이루어지겠지. 공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가격은 싸질 거야. 그지? 그래서 거래량 증가한다.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줄어들 거야. 공급자의 수가 감소해도 공급은 줄어들 거야.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건 시장에 물건이 몇 개 없다라는 소리야. 그럼 가격은 오를 거야.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은 줄어들겠지.
자, 이거를 그래프로 반드시 봐둬야 됩니다. 그래프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수요 곡선, 이거 공급부터 먼저 보자. 공급 수요는 일정 지금 딱 고정되어져 있는데 공급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면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늘어나면 오른쪽, 줄어들면 왼쪽으로 갈 거다. 알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공급이 증가하고 왼쪽으로 하면 공급이 감소하는데 공급이 왜 증가하고 왜 감소하는지 원인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그래프도 한번 봅시다. 역시나 공급은 지금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수요 곡선이 이동할 거다.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 왼쪽으로 가면 감소입니다. 그래서 왜 수요가 증가하는지, 왜 수요가 감소하는지 꼭 봐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뒷단원이 있나요?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3, 4단원 우리가 시험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고 내용을 좀 정확하게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해서 딱 암기하시고 문제, 수요와 공급 부분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다양한 문제, 다이렉트 이론을 암기하는 것보다 그 이론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적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사회는. 알겠죠? 역사랑 틀립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의 암기가 필수지만 사회는 정확한 암기를 하고 그 정확한 암기를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지만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국내 총생산부터 해서 또 개별적인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